네, 이어서 뉴스이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소나무가 죽어 있는 모습을 정말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다시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포항을 비롯한 경북의 산림 곳곳이 소나무 재손충병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이에 경북도는 내년 3월까지 소나무 재손충병 방제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음, 기후 변화로 소나무 생육 환경이 악화되고 네. 또 소나무 재손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년 대비 소나무 재손충병 피해 면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도 경북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요. 네, 산림청 통계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감염목이 40만 그루, 네. 감염 우려목이 34만 그루를 더한 74만 그루에 이릅니다. 네. 전국 피해목이 187만 그루니까 이 중에 40%를 차지하는 수치인 건데요. 네. 경북에서만 보면 22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울릉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영양가 울진은 청정 지역으로 환원됐습니다. 네. 이 재선충병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소나무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경북도는 그럼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요? 네, 경북도는 우선 지역별 맞춤형 방제 설계에 따라 올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방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네. 또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14일 도청에서 시군 및 관련기관 방제 지역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경북도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 자원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이 포항이 경북에서도 가장 극심한 피해 지역에 속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수종 변경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네, 산림청이 포항과 경주에서 소나무 재손충병 집단 발생지에 대한 수종 전환 방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네. 포항과 경주는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감염 상태가 심각함에 따라 기존의 단목 방제 사업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에 소나무류에 대한 벌채와 함께 화렵수 등 병해충에 강하고 지역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조림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 대신에 다른 나무를 심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십 년간 소나무 재선충과 싸워왔지만 음. 근본적인 치료를 할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네.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일찌감치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싸움을 포기를 했지만 네. 우리나라는 정서상 소나무를 계속 지켜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수십 년간 되풀이되는 방제에도 근본적인 박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천문학적인 방제 비용 등을 고려를 할 때 서둘러 수종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좀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좀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추모공원 건립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포항시가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고요. 네, 포항시는 지난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에코빌리지 기본 구상 및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네. 포항 에코빌리지는 오는 2034년 사용 종료가 예상되는 호동 2 매립장과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체하고자 조성되는 자원 순환 종합 타운입니다. 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생활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과 함께 예비 후보지 조사는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등 최상의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대략적이긴 하지만 시에 따르면 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추모공원 선정과 마찬가지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공모를 거칠 예정입니다. 2025년 2월 입지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에는 입지를 선정하고 네. 26년부터는 행정 절차 및 설계 등을 거쳐 2030년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음. 가동 개시 예정 시기는 35년으로 좀 아직 10년 넘게 남았습니다. 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입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인 포항 에코빌리지 기본 구상 및 조성 계획 소식 살펴봤고요. 포스텍이 2024 더 소규모 세계 대학 평가에서 세계에서 2위에 선정됐다고요? 네, 포스텍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산학협력 성과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을 음. 하면서 세계 네.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네.
세계대학 평가기관 영국 더 타임즈는 해마다 세계대학 평가와 함께 소규모 세계대학 평가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소규모 세계대학 평가는 기존 세계대학 평가에서 사용하는 교육 성과, 연구 환경, 연구 음. 성과, 산학협력 성과, 국제화 수준 등 5개 분야 17개 지표를 같이 적용을 하지만 네. 다만 학생 수가 5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들만을 따로 묶어서 다룹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스텍이 국내도 아니고 세계에서 2위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이번에 포스텍이 한국 대학 최초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네. 맞춤형 소수정의 교육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이 끊임없이 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네. 한편 한국에서는 포스텍에 이어서 유니스트가 4위, 디지스트가 12위, 지스트가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또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김성호 현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소식이네요. 네, 10일 진행된 20대 포스코 노조 임원 선거에서 김성호 현 위원장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선거 결과 기호 2번 김성호 위원장은 82.21%의 득표율을 얻어서 김정수 5.63, 한성은 12.16%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러닝메이트인 조양래 씨와 신재호 광양지부장이 각각 수석 부위원장과 광양지부장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네. 또한 포항 부위원장에는 김대혁 현 법제부장, 포항 사무국장에는 이승구 현 교육부장, 광주 사무국장에는 김태성 현 홍보부장이 당선됐습니다. 네. 김성호 위원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김 위원장은 포항 출신으로 1997년 포스코에 입사한 뒤 8대 9대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8대 포항제철소 노경협의회 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한편 포스코 노조는 지난 1988년 설립이 됐고 2018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집행부 총사퇴를 통해 제2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네. 이후 17대 김인철 위원장, 18대 김경석 위원장을 거쳐 22년 12월 1일 김성호 위원장이 취임했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은 에코프로 소식인데 에코프로가 자사 반대 매매 물량 신청을 내세운 허위 사이트가 개설돼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고요. 네, 에코프로에 따르면 허위 사이트는 에코프로의 공식 기업 이미지와 최고 경영자 메시지, 회사 현황표, 최근 뉴스 내용 등을 불법으로 도용을 해서 네.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음. 이 사이트는 반대매매 물량 신청을 명목으로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만약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한 번호로 또 개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가 또 오는 구조입니다. 네. 특히 반대매매 물량을 한 주당 5만 4천원으로 명시를 해서 선착순 물량 소진 시 마감된다는 허위 내용도 게재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측은 해당 피싱 사이트로 인한 회사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경찰에 신고를 완료했다면서 네. 허위 사이트와 관련해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이렇게 좀 피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돌봄 기관이 노인 장기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대구 경북에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저출생 그와 반대되는 고령화 사이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정부 네.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음. 지난 8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 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노인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대구가 17건, 경북이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는 전국의 전체 건수 283건의 14%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구 경북의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대구는 2019년 3곳의 돌봄기관이 장기 요양시설로 전환한 이후에 2021년 또 3곳, 2021년에 2년에는 7곳, 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2곳 등으로 전환됐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8년간 2곳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장기 요양시설로 전환했으며 2019년에 6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후 매년 1개에서 5개의 시설이 요양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구 기초단체별로는 북구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3곳, 동구, 서구, 수성구 각각 1곳이었고 네. 경북은 경산이 11곳, 영주 4곳, 김천 3곳, 칠곡 2곳, 영천, 상주, 울진이 각 1곳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개관 79주년을 맞은 국립경주박물관의 올해 관람객 수가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네요. 네, 경주박물관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올해 관람객 수는 105만 5,035명입니다. 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단 기간 100만 명을 기록한 것인데요. 음, 관람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달 10만 명 이상이 박물관을 찾았고, 네. 특히 가장 많은 관람 인원이 몰린 이달에는 16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음, 됐습니다. 관람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네, 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 구성과 또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관람객 증가 등으로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실례로 지난 7월 문을 연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은 20만 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아울러 신라미술관 로비에 설치된 촉각 체험물 및 점자 설명문, 경주 석굴악 조각 탑본 음영 해설 등도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경주 방문객들이 많이 늘고 포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많이 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뉴스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